자, 2.4 수렴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렴열의 정의를 살펴볼 텐데 지금 위상공간 X에 속하는 점열 AN과 그리고 X에 속하는 B라는 원소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에 대해서 양의 정수 N이 존재해서 이렇게 되는 모든 N에 대해 AN이 G에 들어가면은 이 점열은 점 B에 수렴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뭔가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해석학에서의 수렴의 정의를 잘 알고 있다면 사실 그쪽으로부터 일반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해석학에서 수렴의 정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AN이 A에 수렴한다. 자, 라는 정의가 뭐였었냐면 임의의 입실론. 자,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히 자연수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차이가 여기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정의를 그대로 일반화를 해주고 싶은 건데, 자, 일반화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그대로는 잘 일반화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작다, 크거나 작다, 뭐 어떤 이런 그 대소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위상 공간이니까 X와 위상,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그냥 집합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크기 관계를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X에서 원소를 두 개 A, B를 가지고 왔는데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불편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포항 관계, 집합이니까 포항 관계로는 얘기를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이제 써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AN의 값이 A에서 입실론을 빼주고 더해주고, 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죠. 자, 같은 표현인데 아까는 대소 관계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준 거지만 여기서는 이 원소가 이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준 거니까 여기서는 A에 대해서 임의의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생각해 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실 이제 보통 이상에서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뭐 이렇게 마이너스 입실론 플러스 입실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좀 크기 관계가 달라도 상관이 없죠. 이쪽이랑 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도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될 수 있고, 또 노란색과 이쪽의 노란색을 또 합집합을 해줘도 여전히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국수 기저의 의미를 사용해 주면은 여기서 얘가 그 임의의 열린 집합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으로 생각해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먼저 준 다음에 유한항 이후로 AN의 값이 그 집합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 AN이라는 수열이 B에 수렴한다라는 정의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먼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왔고, 적당히 양의 정수 N이 존재해서 여기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 열린 집합에 들어가더라. 자, 이렇게 일반화해서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살펴봤고 기본적인 예제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집합 X가 A, B, C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홀수일 때는 A, 짝수일 때는 B. 그러니까 A, B, A, B, A, B.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수열을 생각을 해준 거고요. 자, 그럴 때, 점열을 생각을 해준 거고요. 자, 뭐 별건 아니지만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점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 뭐 2, 3, 점점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1, 2분의 1, 3분의 1, 자, 이런 값들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불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나열한 거니까 수열이라고 불러준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X라고 생각해주면 여기는 그 얘네 원소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행렬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뭔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원소는 일반적으로 숫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점으로 본 거예요. 점. 그래서 수열이 아니라 점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준 거예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수열이 될 수도 있겠죠. X가 그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수열이 아니라 점열이 되겠죠. 이러한 점열에 대해서 AN을 A, B, A, B, A, B. 자, 이러한 점열을 생각해 주는데 각각의 위상에 대해서 수렴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자, 첫 번째 위상은 이산 위상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산 위상. 자, 이산 위상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AN이
A에 수렴하는지 B에 수렴하는지 C에 수렴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N이 A에 수렴한다 할까?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걸 생각해 주려면 정의대로 생각을 해 줄게요. 여기 수렴한지 봐야 되니까 A를 포함하는 이미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와서 유한항 이후에 그 값에 그 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산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산 이상은 X의 모든 부분 집합을 열린 집합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은 그냥 A라는 하나의 원소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린 집합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열린 집합. 자, 그런데 A에는 A, B, A, B가 반복이 되는 거니까 여기 A는 들어가지만 B가 안 들어가서 유한항 이후로 계속 이쪽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A에는 A에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B라는 집합을 생각해주면 여기를 B. 자, 그러면 여기를 B 생각해주면 이 한 점 집합은 이산 이상이니까 B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될 거고, 자, AN이 유한항 이후로 이쪽에 들어간다.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C에도 수렴하지 않는 거고 이산 이상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떠한 값에도 A에도 B에도 C에도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번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AN이 수렴한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적당히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되겠죠. A인지 B인지 C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당한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AN이 수렴하는 그 값을 그냥 X라고 할게요. let. 뭐 A, B, C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렇게 A, B, C 중에 하나로 수렴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산 이상이니까 지금 G를 let X라고 할게요. 한 점 집합. 자, 한 점 집합 해주면 여기는 이산 위상이니까 당연히 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가지고 오면 유한항 이후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정의. 자, 그러면 지금 A에는 X 수렴하니까 자, 이거이므로 적당히 자연수가 존재해서 적당히 자연수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까 정의에서는 뭐 크다라고 했었는데 크다라고 하는 거랑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동치가 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등호를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든 지금 n 이상이 되면 그러면 AN의 값은 여기는 G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X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자, n 이후에 모든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라지 n번째도 들어갈 거고 라지 n 플러스 1번째도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A의 n 그리고 A의 n 플러스 1. 자, 둘 다 들어가니까 이 집합이 G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집합은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달아 두 개가 나온 상황이니까 이 집합은 A,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두 점 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원소가 두 개, 여기는 원소가 한 개. 두 개, 여기는 한 개. 그래서 모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에는 이산 위상이 주어지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B이산 위상이 주어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B이산 위상. 자, B이산 위상이라는 거는 지금 두 번째 퀄리티 2는 공집합과 X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AN이 A에 수렴하는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A에 수렴할까? 자, 정의에 의해서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위상의 원소 자체가 이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A를 포함하는 원소는 X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원소는 열린 집합은 X밖에 없고 유한항 이후로 다 들어가겠죠. 어차피 A, B밖에 없잖아요. 얘는 A, B, C가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니까 A에는 A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가 B가 되는 상황에도 B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은 X밖에 없고요. 유한항 이후로 다 들어가죠. 사실 첫 번째부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C가 돼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AN이라는 수열은 모든 값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X를 그냥 X 이거를 하자. 그리고 지금 수렴성을 보일 건데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은 X뿐이다.
자, 그런데 유한항 이후, 사실은 뭐 첫 번째 항 이후죠. 자, 1 이상이 되면 AN은 X에 포함이 되죠. 되죠? 그럼 정의를 만족했네요. X를 포함하는 이미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왔는데 유한항 이후로 모두 다 X에 포함이 되더라. 자, 그러므로 AN은 X에 수렴한다. 되겠죠? 자, A에도 수렴하고 B에도 수렴하고 C에도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집합의 같은 그 점열을 생각을 해줬는데 위상이 뭐냐에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는 어떠한 값에도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값에 수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죠? 자, 우리가 그 실수나 복소수에서 생각을 했던 그 수열들은 수렴을 하거나 안 하거나, 수렴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게 됐었잖아요. 유일성이 보장이 됐었죠, 수렴값이. 그런데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값에 수렴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적당한 조건이 주어지면 이제 유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뒤쪽에서 T2라는 조건을 사용해 주게 되면은, 만약에 공간 자체가 T2가 되면 수렴값이 유일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실수나 복소수 같은 공간은 T2 공간이 되니까 수렴값이 유일하다라는 사실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예제 살펴봤고 다음 예제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쪽은 한쪽 방향은 증명이 쉽게 되는데 필충으로 나와 있고요. 한쪽 방향은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집합의 여가산 유상이 주어져 있을 때 수열 AN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AN의 유한항 이후의 값들은 모두 같은 값이다 라는 거죠. 자,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의 여가산 유상이 주어져 있고요. 증명. 정방향부터 볼게요. 자, AN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 자, 수렴한다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렴값을 그냥 A라고 줄게요. AN이 A에 수렴한다고 할게요. 렛. 자,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건 정방향이니까 유한항 이후의 항은 모두 같은 값이다 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수렴한다라는 조건밖에 없잖아요. 그럼 수렴한다의 정의는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유한항 이후로 그 집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 사실을 사용하려면 A를 포함하는 적당한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생각을 해주는 게 G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주는데, 자, G. 자, G는 실수 전체에서 AN을 다 뺄 거예요. 자, AN을 모두 다 빼주고, 자, 이렇게만 하면 열린 집합은 되는데, 그 여가산 유상의 정의에 의해서 열린 집합은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생각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A라는 집합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A.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 집합이 A를 포함하는 건 당연하죠. 합집합이니까 A를 포함하는 건 당연하고요. 열린 집합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열린 집합. 자, 열린 집합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가산 위상에서의 열린 집합은 공집합이거나 여집합이 가산집합이거나, 자, 그러면 G의 여집합을 생각해주면 얘는 뭐가 되나요? 자, G의 여집합을 생각해주면 여기는 합집합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 여집합, 교집합, 이쪽에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쪽에 여집합이라는 거는 지금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그냥 AN들을 다 가지고 온 집합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에 A에 대해서 여집합이 되는데, 자, 일단은 이 집합 자체가 가산집합이죠. 여기 지금 자연수, 실수들, 자연수에 대해서 AN들을 모아둔 거니까 가산집합이고, 자, 일단 교집합이니까 이 집합과 상관없이 어쨌든 가산집합이 되겠죠. 가산. 자, 그러므로 여집합이 가산집합이니까 G는 열린 집합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된 상태예요. 자,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인데 수렴하니까 유한항 이후로 모두 다 여기 들어가겠죠. 되죠? 자, 그러면 지금 AN이 A에 수렴하니까, 자, 이거이므로 적당히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자, 만족하기를 N이 N 이상이 되면 AN이 G에 들어간다. 자, G에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G는 실수에서, 자, 여기 M이라고 쓸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M은 자연수.
저쪽에 n이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 값들을 모아둔 거니까 m이라고 바꿔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n이라고 쓰면 또 이 n이랑 헷갈리실 것 같아서 지금 바꿔 써본 거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 합집합 a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봤더니 지금 이 an이라는 값이 여기랑 여기 합집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an은 어때요? 지금 이 집합엔 들어가지 않죠. 이쪽. 여기는 A1, A2, A3, A4 다 지금 모든 AN을 빼준 값이니까 AN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AN이 이 집합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이 AN이라는 값은 다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는 AN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N은 A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AN은 정확하게 A 값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한항 이후의 모든 n에 대해서 AN은 A가 된다. 자, 우리 유한항 이후로 모두 다 같은 값을 갖는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방향은 증명이 됐고요. 자, 역방향은 사실 뭐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 얘기인데 서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N의 값이 유한항 이후로 모두 다 같다라고 했죠. 모두 다 같다. 그러면 지금 가정에 의해서 역방향은 가정에 의해 적당히 자연수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유한항 이후로 모두 같다는 얘기죠. n이 n 이후로 모두 다 같다. 그럼 지금 여기 a의 n번째가 있고 a의 n 플러스 1번째가 있고 쭉 있는데 여기가 다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an의 값은 모두 다 정확하게 an. 자, 여기와 같아진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유한항 이후로 다 똑같이 a 라지 n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a, n을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인 임의의 A, G 여가산 위상을 퀄리티 C라고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n이 n 이상이 되면 an은 an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자, 이 an을 포함하는 g였으니까 이 g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an은 an에 수렴하더라. 자, 뭐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유한항 이후로 다 같은 값을 가졌으니까 이 수열은 정확하게 이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를 풀어봤고요. 이 증명은 정방향은 조금 어렵긴 했는데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그래도 종종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정리로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실수의 여가산 위상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것과 필중 조건은 유한항 이후로 다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한항 이후로 다 같은 값을 가지지 않으면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예를 들어 n분의 1. 자, 우리가 보통 이상에서 생각해 주면 이 n분의 1이라는 값은 0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모든 값이 다 다른 값을 가지죠. 모든 항이. 그러면 얘는 유한항 이후로 모두 같은 값을 가지는 게 아니니까 이건 그냥 모양만 봐도 여가산 위상에서는 수렴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